8차시 수업 온라인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이 무슨 공인지 아시나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공은 바로 핸드볼 공입니다. 즉 오늘 이제 8차시 수업은 이제 핸드볼 수업인데 한번 선생님이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날짜 기준으로 드디어 이제 개학 날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학년 중학교 2학년은 5월 27일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6월 1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은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핸드볼의 특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이제 핸드볼 경기 방법, 네 번째는 이제 핸드볼과 농구 규칙 비교, 다섯 번째는 핸드볼과 축구 규칙 비교, 여섯 번째는 이제 활동 과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핸드볼하고 농구, 축구하고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핸드볼이라는 종목이 농구, 축구에 비해 좀 낯설기 때문에 좀 서로 비교해가면서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핸드볼 정말 사진이 멋있는데 핸드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정의는 뭘까요? 핸드볼에 대한 정의. 핸드볼은 코트 안에서 공을 손으로 패스하거나 드리블하면서 상대편의 골대에 던져 넣음으로써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농구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처럼 발로 하는 거와 달리 핸드볼도 이제 손으로 하는 건데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선생님도 설명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볼의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달리고 뛰고 던지는 3요소가 포함된 전신 운동 효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농구하고 축구는 전신 운동이 아닌가요? 물론 이제 전신 운동이죠. 전신 운동인데 이제 핸드볼이라는 종목은 굉장한 방향 전환과 속도 박진감이 다른 종목보다 또 뛰어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구기 종목 중에서는 또 이런 전신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방향 전환과 이게 그런 게 이제 속도가 빨라서 박진감이 넘치다 했는데 속공과 수비가 수시로 변화되어 민첩성과 지구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볼은 어찌 보면 축구보다는 이제 코트가 작지만 굉장히 공수가 빨리 교대돼요. 공수가 굉장히 빨리 교대되고 농구보다도 더 내가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박진감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민첩성과 지구력이 굉장히 기를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축구하고 농구하고 봤죠? 개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집단 기능과 팀워크를 필요로 함. 핸드볼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 기능이 뛰어나서 내가 득점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개인 기능은 나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팀이 이길 수 없고 그 잘하는 선수와 또 다른 선수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집단 기능과 팀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볼은 이렇게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핸드볼의 역사입니다. 자, 역시 똑같은 질문. 자, 핸드볼을 그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또? 그럼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이 역시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볼을 이제 만든 사람은 딱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 고대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경기를 이제 현대식 핸드볼로 이제 바꾼 건데 사진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핸드볼의 최고의 간판 스타 바로 윤경신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실업팀 감독으로 이제 계신데
독일 이제 분데스리가 알죠? 축구를 이제 분데스리가라고 하는데 핸드볼도 이제 분데스리가가 있거든요. 핸드볼도 있는데 이제 윤동희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 이제 진출합니다. 진출했는데 거기서 몇 번 득점을 했을까요? 8번 득점하겠습니다. 8번을 이제 득점했고 독일에서 있는 동안 총 득점한 수가 2,905골입니다. 2,905골은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사상 최다 득점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제 2001년에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이제 올해 선수로 이제 선정된 만큼 정말이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제 스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 사진의 선수는 이제 덴마크의 이제 미켈 한센이라는 이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핸드볼을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권 대회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우승하고 이제 MVP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세계 실력이 이제 최고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유튜브 동영상에 미켈 한센이라는 이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 정말 골을 넣는 골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골을 넣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가 막힌 어쨌든 최고의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켈 한센 선수 전에는 윤경신 선수가 가장 또 스타였고 지금은 또 이제 미켈 한센이라는 선수가 최고의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드볼 역사를 이제 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핸드볼이라는 종목은 누가 창안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하르파스탄, 그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의 하페스툼이라는 경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였냐면 이제 깃털로 이제 가득 채운 이제 가죽 그런 어떠한 주머니를 정해진 장소에 던져 넣는 그러한 경기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볼의 시초가 그런 경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핸드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핸드볼은 1915년 독일에서 도어볼이라는 여자 경기가 이제 시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칼 슐렌체가 경기 규칙을 통일했어요. 핸드볼이라는 규칙을 결국 이 사람이 통일시킨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대 하르파스탄, 고대 로마의 하페스툼 이런 걸 이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칼 슐렌츠가 근대 핸드볼의 이제 거의 창안자, 아버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이제 11인제 핸드볼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11인제보다 11명보다 7명이서 하는 경기가 더욱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1972년 미네 올림픽부터는 7인제 핸드볼 종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제 볼 점은 여기 보면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이제 공통적인 국가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고대 핸드볼에 이런 것을 이제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근대 핸드볼을 창안한 나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에 이제 칼 슐렌츠도 역시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경기 규칙을 통일하고 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축구의 종주국인처럼 이제 핸드볼의 종주국은 바로 이제 독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 핸드볼의 이제 역사를 이제 보면 첫 번째로 1936년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교사 몇 명이 이제 11인치 핸드볼을 이제 들여온 거고요. 그다음에 39년에 이제 7인치 핸드볼이 소개되면서 발전이 이제 가속화되었다라고 했고 또한 45년에 대한송구협회가 이제 창립이 되었다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구처럼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런 스포츠를 전파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일제 식민지였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교사 몇 명이
일본에서는 이제 이러한 스포츠가 있다는 것을 접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여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1인제로 하다가 이제 7인제 핸드볼이 또한 소개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대한 핸드볼 협회의 전신인 대한 송구협회가 창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핸드볼의 종주국은 바로 이제 독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핸드볼의 강국은 어디일까요? 남자 여자 다. 현재 이제 핸드볼의 강국은 역시 독일도 잘하고, 그 이제 북유럽 나라 있죠. 아까 이제 미켈 한센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의 나라가 덴마크라고 했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핸드볼을 이제 가장 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그 선수들이 유럽 민족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또한 이제 등치도 크고 또한 힘도 좋기 때문에 이런 핸드볼이라는 종목에 가장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핸드볼을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볼 이제 강국이에요. 한번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88년 서울 올림픽 금메달, 그다음에 92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2연패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그다음에 이제 남자 핸드볼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은메달을 이제 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강국입니다. 이제 강국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을 이제 꼽으라면 축구나 야구나 농구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프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라고 하죠. 프로 스포츠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기업에서 그거를 후원 받아서 이제 이제 구단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핸드볼이라는 이제 종목은 사실 인기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또한 이제 TV에서 사실 중계도 이제 거의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니까 이제 프로 팀도 없고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시청 이렇게 시청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이제 실업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로 선수보다는 연봉도 작고 월급도 더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여건 속에서 사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영화가 이제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여자 핸드볼에 관해서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꼭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고 감동적인 선생님 영화였습니다. 이제 핸드볼 이제 경기 방법에 대해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 인원은 이제 7명이고 교체 선수는 5명, 엔트리는 12명입니다. 농구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서 농구하고 저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교체 선수와 경기 인원만. 농구는 경기 인원 5명, 교체 선수가 7명이죠. 엔트리는 이제 12명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축구는 이제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저번에 설명했지만 핸드볼은 전혀 변하는 것 없이 어느 대회나 엔트리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농구나 이제 축구나 주심이 1명 있지만 여기는 주심이 2명이에요. 동등한 그런 권력을 가진 주심 2명이 경기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전반 후반 각 30분. 그 중간 휴식 시간은 이제 10분인데 이제 아마추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25분씩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아래를 보면 또 코트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농구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축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 가운데 라인을 센터 라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 이 점선을 이제 프리스로 라인, 그리고 이쪽 안을 이제 골 에어리어, 그다음 여기를 이제 페널티 스로 라인, 그다음에 이제 골 라인, 이쪽 라인을 이제 사이드 라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핸드볼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골 에어리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골 에어리어 안에 그
그 가장 이제 있을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여기 밖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구 3점슛하고 똑같이 여기 밖에서 점프를 해서 이쪽 안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안에 아예 들어가서 하면 그거는 이제 반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드볼과 이제 농구 규칙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왜 이제 비교를 하냐면 농구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규칙이 많아서 선생님이 몇 가지 한번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핸드볼에서는 이제 오버스텝이란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는데 오버스텝이 뭘까요? 바로 농구에서는 이제 워킹이란 이제 그러한 이제 바이올레이션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농구는 몇 발 이상 걸으면 반칙이죠. 농구는 예를 들어 한 발, 두 발까지 괜찮죠. 근데 세 발을 걸으면 세 발 이상부터 이제 걸으면 이제 반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핸드볼은 몇 발 이상 걸으면 반칙이냐? 자, 볼을 잡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까지 걸으면 반칙입니다. 즉, 네 발 이상 걸으면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즉, 세 발까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핸드볼의 오버스텝입니다. 오버스텝. 농구와 차이점은 농구는 세 발 이상 걸으면 반칙, 핸드볼은 네 발 이상 걸으면 반칙으로 이해하면 쉽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 농구에서 더블 드리블이 뭐였죠? 내가 공을 튀기고 있다가 잡았는데 또 튀기면 반칙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핸드볼도 똑같습니다. 핸드볼도 드리블 치다가 역시 잡고 또 튀기면 더블 드리블 반칙이에요. 핸드볼하고 이제 농구의 이제 드리블의 차이점은 뭐냐면 농구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화려한 드리블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리 사이로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손이 이렇게 약간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드리블 할 때 손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농구도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 반칙이에요. 핸드볼은 딱 이렇게 일자로 하면 돼요. 즉 이렇게 일자로만 튀겨야 돼요. 일자로 드리블 할 때. 그러면 당연히 그 농구보다 그러한 이제 화려한 드리블 기술은 이걸 하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앞으로 치고 가는 정도 그 정도의 드리블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버타임인데 농구에서는 오버타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3초하고 이제 5초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3초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3초는 이제 상대편의 제한 구역에 3초 동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5초는 그렇죠. 5초 동안 내가 어떠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드리블이나 슛이나 패스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핸드볼에서 말하는 오버타임은 농구의 이제 5초 오버타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볼도 몇 초 동안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드리블이나 슛이든 패스를 해라 라는 건데 이 핸드볼의 오버타임은 3초예요.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5초 안에 어떠한 공격이나 뭘 이제 끝냈어야 된다면 핸드볼은 3초 안에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역시 마지막으로 키킹은 그렇죠. 농구와 핸드볼은 손으로 하는 운동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재밌게 핸드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볼하고 이제 축구 이제 규칙을 이제 비교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프리드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드로우 하면 이제 농구의 이제 자유투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여러분 이제 프리킥 알죠? 프리킥. 파울을 당했을 때 이제 프리킥을 하는데, 역시 핸드볼에서 이제 반칙을 당했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패스로 시작하는 걸 바로 이제 프리드로우라고 합니다. 프리드로우. 그러니까 프리드로우에서는 바로 슛을 이제 던질 수는 없고 거기서 반드시 이제 패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걸 이제 바로 이제 핸드볼의 이제 축구의 프리킥과 좀 같은 이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뭐 파울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버스텝을 하거나 더블 드리블을 했을 시 바로 이제 상대편한테 프리드로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페널티 드로우인데 역시 축구의 페널티킥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골 에어리어 그쪽 이제 주변에서 파울을 당하거나 득점 찬스였는데 파울을 그러면 거기서 바로
페널티 스로 지점에서 바로 페널티 스로우가 주어집니다. 역시 골키퍼하고 1대1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2분 퇴장인데 핸드볼은 축구하고 달리 옐로 카드가 없어요. 옐로 카드가 없고 이제 2분 퇴장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약간 너 좀 옐로 카드 같은데? 라고 하는 걸 핸드볼에서는 2분 퇴장을 이제 준다는 얘기죠. 2분 퇴장은 뭐냐? 즉 2분 동안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2분 동안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 몇 명이서 경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6명이서 경기를 하겠죠. 이제 6명이서 경기를 하다가 이제 2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2분 퇴장을 이제 많이 이용하면 좋냐? 만약에 2분 퇴장을 3번 당하면 바로 밖으로. 그리고 이제 레드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하고 똑같이 알다시피 바로 이제 경기장 밖으로 이제 퇴장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핸드볼은 이제 블루카드라는 게 이제 또 생겼습니다. 블루카드는 이제 뭐냐면 정말 심판이 보기에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질이 나쁜 파울이다. 뭐 일부러 상대방의 부상을 입히려는 그러한 파울이다라고 이제 판단됐을 때는 이제 블루카드가 주어집니다. 블루카드는 뭐냐면 퇴장은 당연히 퇴장이고 그 후에 출전 금지, 그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 출전 금지 아니면 또한 벌금이 주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카드를 바로 핸드볼에서는 이제 블루 카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활동 과제는 뭘까요? 바로 이제 핸드볼의 슛입니다. 자, 다음 영상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활동 과제, 이제 핸드볼의 활동 과제는 바로 이제 핸드볼의 슛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서 한번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준비할 것은 바로 이 양말입니다. 이 양말로 한번 이제 활동 과제를 수행해 볼 건데,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까지 구분 동작으로 선생님이 한번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 동작인데, 우선 이제 골대가 이제 이쪽에 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서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이제 서고 공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 동작입니다. 내가 발을 좁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세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이제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불안정하니까 조금 다리를 이제 벌려주고 무게중심을 낮춰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동작인데, 우선 이제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이제 공을 이제 잡은 손은 골대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둘 하면 내가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던질 거니까 반대편으로 하고, 왼손은 이제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렇게 왼손을 이제 앞으로 뻗은 이유는 내가 이제 목표물에 대한 공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세게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둘 동작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이제 내가 오른팔을 이제 회전시키면서 그 다음에 왼팔을 앞으로 내려주고 마지막에 공을 던져주는 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때 이제 던질 때는 내가 팔꿈치를 굽혀서 던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팔꿈치를 펴서 던져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이 TV를 한번 이제 고장 내보고자 할 때 팔꿈치를 선생님이 이제 굽혀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팔꿈치를 선생님이 펴서 이렇게 때리는 게 이제 아마 TV가 이제 고장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볼을 던질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마지막에 펴서 던져야 공이 더 강하고 이제 세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동작은 내가 세 번째 동작에서 공을 던지고 마지막까지 공을 던지고 나서 끝까지 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공을 던지고 딱 멈춰버린다면 공이 더 큰 힘을 이제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내가 이 팔꿈치나 팔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자연스럽게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중간에 딱 하고 멈춘다면 팔에 더 큰 이제 무리가 이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을 마지막에 던질 때는 내 반대편 무릎까지 끝까지 와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구분 동작을 이어서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의자, 아무 의자나 한번 집에 있는 의자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의 목표물은 이 의자의 등받이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활동까지 잘 봤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한번 이제 한 20개씩 해서 몇 개를 성공하는지 설문지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활동과제 영상은 끝. 수업 잘 봤나요? 핸드볼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러한 종목이지만 또한 이제 농구하고 축구하고도 비교해보면 굉장히 또 알기 쉽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표선 중에는 남자 핸드볼부, 이제 여자 핸드볼부가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또 선생님하고 같이 핸드볼 수업을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온라인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